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윤규 변호사입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서점에 가서 책을 한번 쭉 보는데 제가 서점은 그래도 굉장히 자주 가요. 책을 많이 읽진 않는데 특히 이제 제가 어떤 자기계발이라든지 공부법 책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굉장히 재미난 책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합격하는 사람은 단순하게 공부합니다. 라는 책인데요. 두유공신 이원엽이라는 분께서 지으셨는데 저 두유공신이라는 이름이 사실 눈에 딱 띄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눈에 들어온 건 사실 게임 페인에서 의대생이 된 인생 역전 공부법이다. 굉장히 여러분들 조금 자극적인 제목이죠. 근데 이제 게임 페인이라고 하니까 저도 사실 게임 페인 출신이고 그죠? 제가 그래서 게임 페인이 어떤 식으로 이제 변호사가 됐는가 해서 영상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굉장히 이 책을 보고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서가지고 진짜 자리에 서서 거의 다 읽은 것 같은데 이분께서 집안 형편도 어렵고 게임 페인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에 막 4끼를 다 두유를 드시면서 공부를 하셔서 6개월 만에 의대를 가시게 된 거예요. 뭐 재수, 삼수 이렇게 좀 실패를 하시다가 잘못된 공부법을 이제 잘못됐다기보다 모르고 계신 상황에서 어느 순간 이제 공부법을 좀 깨닫게 되시면서 그 이후로 6개월 정도 기간을 가지고 쭉 집중해서 공부를 하셔서 결국에 의대를 가셨는데 굉장히 제가 저랑 좀 스토리도 비슷한 것 같고 그죠? 어떤 공부법을 모르던 사람이 공부법에 대한 어떤 깨달음을 얻고 나서 굉장히 단기간에 자기의 어떤 꿈을 이루게 되는 그런 게 좀 비슷해서 제가 또 관심 있게 봤는데 여러분들께 한마디로 좀 말씀을 드리면 수능생 분들을 위한 어떤 구조화 독서법 내지는 패턴 공부법 이것이 활자화되어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제가 오늘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처음으로 조유공신님께서 제시하는 게 총 5가지 생각 공법 5가지예요. 첫째, 학습 목표를 먼저 알라. 그래서 여러분들 수능 준비하실 때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수능 대비 학습 방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출제하는 기관이 제시하는 방법이다 보니 우리가 여기서 착안할 점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는 결국에 모든 내가 공부의 목적이 왜 저자가 이 글을 썼는지를 이해하는 데 맞춰져야 된다는 이거예요. 문제풀이 스킬을 단순히 많이 늘린다든지 그냥 독해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항상 모든 공부의 초점이 교과서를 읽든 문제를 풀든 왜 저자가 이 글을 썼을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제시를 해주시고 계시고 그 다음 비문학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지만 문학 같은 경우는 정서나 감정에 공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비문학은 정보를 전달하는 거지만 문학은 정서나 감정을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교감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수능의 시 같은 것들 이런 거 이제 분석할 때 뭐 이육사의 시를 읽고 뭐 어떤 느낌이 드냐 이런 뭐 비장함 이런 게 답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는 기본 개념을 이해한 후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이것들도 여러분은 알고는 계시겠지만 내가 머릿속에 명확하게 활자로 형태로 좀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영어 이것도 제가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우리는 우리말로 해석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를 풀 수 있지 원어민 수준의 영어를 하는 게 목표가 아니다. 어느 정도의 단어와 문법만 알아도 영어 독해는 다 풀 수 있다고 써 있어요. 이거 제가 전적으로 진짜 공감하고 제가 제 채널에서 영어 공법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이런 걸 한 번 더 사고의 전환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2번째 단계가 약점을 파악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순서는 교과서를 읽고 나서 문제를 풀 때 문제풀이에서 약점이 보이는데 스텝 2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융통성 있게 적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답 노트를 정리를 하진 않았지만 오답을 열심히 보면서 내가 왜 틀렸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다시 볼 때 맞히려면 뭘 해야 되는지 피드백해서 내가 머릿속에 인풋을 조정을 해줘야 된다는 게 써 있거든요. 굉장히 인상적이고 내가 맞힌 것보단 틀린 거를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를 굉장히 잘 못하시는 분들이 이제 내가 맞힌 것만 열심히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틀린 것, 나의 결점을 채우지 않는 한 공부는 늘지 않는다. 이게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또 우리 도유공신이 맞다. 중간에 또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공부라는 거는 내 부족한 걸 채우면서 올라가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 거지 남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분의 삶의 철학도 좀 배울 수가 있어요. 내가 불필요하게 남과 경쟁해서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내 공부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것보다 나만 잘하면 된다. 저도 그래서 제가 강의 안 듣고 그냥 책 보고 사법시험 준비해서 시험이 됐는데 왜냐면은 남들과 똑같은 방법을 하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냥 자체적으로 비교가 되잖아요. 똑같은 성과가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근데 저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잘해서 열심히 해서 시험만 되면 되는구나.
그냥 점수만 높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어떤 사고의 단편들이 또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또 책에 좀 어떤 깊이 교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식을 전달하는 책인데 그죠? 감정적, 정서적으로 교감을 좀 하는 것 같고 세 번째 단계가 교과서 목차를 뜯어보라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제 구자독서법의 그 단계를 나눈 레벨링, 그죠? 그 부분에서 이미징, 이 부분에서 많이 이제 공부를 아마 방법을 배우고 계실 텐데 구체적인 질문들이 여기 많이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꼭 이 책을 한번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스텝이 질문으로 개념을 파고들라. 즉 개념 공부를 할 때 질문을 꼭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좋은 질문을 던지는 방법이 아까 처음에 우리가 과목별 목표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 목표랑 연계되는 질문을 자꾸 던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국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식을, 특히 비문학은 이 사람의 지식, 정보를 전달하는 거니까 도대체 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가 뭔지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내가 그 능력을 배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개념을 수학을 보든 뭘 하든 내가 항상 질문을 던지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이것도 제가 구조화 독서법 트리밍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일맥상통하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마지막 스텝이 개념과 개념, 문제와 문제를 연결하라. 이건 제가 영상에서 한번 단권화라는 건 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 있죠. 우리가 유튜브의 영상들 보다 보면 물리적으로 책을 막 합쳐가지고 하는 게 단권화라고 잘못 소개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거는 90년대의 공부 방법이고 요즘에는 책이 거의 다 완결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건 사고의 단권화예요. 내가 어떤 개념, 기본서 같은 것을 본 것과 문제를 푼 게 따로따로 떨어져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게 하나의 원고리를 이루면서 내 지식 체계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어떤 표의 형태로 정리해둔 게 스텝 5예요. 개념과 개념, 문제와 문제를 연결하라. 제가 어떤 세부적인 내용들을 더 많이 말씀을 드리면 좋겠지만 스텝 5는 핵심적인 사항만 좀 말씀을 드리면 새 개념에 대해서 공부할 때마다 다시 목차로 돌아가서 목차를 본다. 전체적인 주소 짓기를 잘해야 된다는 거고요. 목차를 살펴보면서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어떠한 개념들이 필요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 즉 내가 보고자 하는 대단원 이전의 목차를 훑어본다. 느낌이 딱 오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처음에 올려놨던 책을 통째로 외우는 방법이라는 영상을 꼭 한번 보세요. 그 영상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이 두유공신이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아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새로운 개념의 의미를 이전에 배운 개념으로 최대한 쉽게 풀어서 해석을 해본다. 이게 나의 말로 표현할 수 있는지 아웃풋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거든요. 네 번째가 스스로 쉽게 풀어 해석한 내용으로 모든 개념을 기억한다. 사람이 뭔가를 설명할 수 있다는 건 내 머릿속에 어떤 사고의 발단이 된 트리거가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풀어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2단계까지는 기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단순하게 공부합니다라는 게 책의 제목이고 생각공부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생각공부법이 어떤 거냐면 제가 느끼기에는 아웃풋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하는 공부법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께서 요즘에 굉장히 많이 하시는 공부법들 중에 하나가 이제 마치 조선시대에 인풋만 하는 그 시절처럼 되게 인강만 열심히 들으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교재라든지 어떤 주변 자료 같은 것들은 굉장히 많이 섭렵을 하시는데 실제 그게 자기 지식이 되고 살이 되는 경우들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저자분께서는 단순하게 교과서만으로 의대에 가셨대요. 교과서만으로. 그래서 형편이 안 좋으셔서 무료로 구한 기출문제집 이거 2개만 가지고 지금 의대를 가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놀라운 방법의 비법이 이제 교과서를 중심으로 공부를 했다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그걸 가지고 정말 단순하게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냐면 아웃풋을 하면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사고를 가지고. 내가 뭔가 교과서를 읽으면서 질문이 꼬리를 물게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읽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구조화 독서법 중에 트리밍이라고 그래서 제 책에도 나와 있고 영상에서도 많이 소개가 돼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목차에다가 여러분들께서 물음표를 치면은 굉장히 글을 읽을 때 뇌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지식을 좀 압축시켜서 넣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군더더기 없이 이렇게 깎아내는 그런 걸 트리밍이라고 해서 제가 구조화 독서법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두유공신님께서 특히나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좀 좋은 방법으로 다른 것들도 소개를 좀 해주셨더라고요. 목차들 간의 공통점을 생각하면서 읽어본다든지 세부적인 내용들이 목차와의 차이점 뭐가 있는지 그런 어떤 구체적인 디렉션이 있어서 저는 조금 더 책이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이제 책을 되게 좀 빨리 보는 편인데 이 저자가 현재 나와 있는 공부법들과 어떤 게 과연 다른 게 있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많이 보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은 제 공부법과 너무 비슷해서 너무 반가웠고, 그 다음에 이 책에 보면 또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이제 생각 공부법이 총 5단계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목표를 분명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약점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어떤 질문을 하면서 개념 정리하고, 그다음 이제 목차를 이제 세 번째 단계 목차를 분석하는 건데, 목차 정리하고, 개념 정리하고, 그것들을 이제 연결해가는. 이게 사실 잘 보시면은 제가 구조화 독서법에서 말씀드렸던 그거죠. 그래서 제가 수능생 분들을 위한 구조화 독서법 내지는 패턴 공부법이다. 이렇게 정리를 드렸는데, 오답노트 만들지 않았다는 것도 나와 있어요. 뭐 만들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게 효율이 좋은 것 같고 그런 이유들, 원리들을 이제 제가 영상이라든지 제 책에서 충분하게 소개를 못 해드린 부분들도 다른 각도에서 많이 적혀 있어서 저는 굉장히 마음에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구체적인 스킬 같은 것들은 여기서 많이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교과서만으로 충분하다 공부에 있어서, 그리고 올바른 교과서 공부법이 따로 있다. 그게 구체적으로는 이 개념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교과서를 읽을 때, 그 다음에 그 개념을 보면 어떤 질문이 떠오르는지, 이게 머리를 이제 자극해서 아웃풋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그냥 수업을 들으시거나 아니면 교과서를 그냥 쭉 읽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보다는 내가 머리를 계속 자극해주면서 남겨야 우리 머리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지식을 효율적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그런 세부적인 방법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개념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문제가 바로 교과서에 실려 있는 예제다. 그래서 이 예제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취약점을 분석하고, 이걸 오답 노트를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오답을 자꾸 확인함으로써 자신의 문제점을 분석한 후에 다시 거기서 나타나는 어떤 부족한 부분들은 다시 교과서로 돌아가서 채우는, 이게 제가 평소에 말씀드리는 공부법을 그대로 수능에다 적용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참 읽으면서도 이 저자분을 참 만나 뵙고 싶은 생각이 한번 들 정도로 한번 초대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참 여러분 놀랍죠. 제가 평소에 말씀드리는 공부법의 어떤 내용들이 전혀 어떤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공부법들 기존에 많이 공부를 하셨겠지만, 그 다음에 수능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생소한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 두 가지 갈증을 모두 좀 해소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반드시 수능 공부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내가 같은 공부법이지만 다른 시각에서 어떤 깨달음을 좀 얻고 싶으시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내가 이 공부법을 완전히 패턴 공부법, 구조화 독서법 이런 것들을 정확히 내가 쓸 수 있겠어. 이렇게 아마 소기의 성과를 좀 거두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러분들 참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공부법을 알려드린 게 아니라 어떤 책 리뷰처럼 약간 돼버렸는데, 그만큼 이 책이 제 생각과 많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서점에 가실 일이 있으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공부에 좀 작게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상 이윤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